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가족여행의 대명사였던 온천 여행을요. 주말이면 관광버스에 가득 찬 사람들 온천수에 몸을 담그며 아하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발길은 해외로, 제주도로, 강원도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한때 국내 최고의 관광지였던 온천들은 조용히 잊혀져 갔죠. 그런데 최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곡 온천에 연간 300만 명이 몰리고 온양온천 방문객이 1년 새 79%나 급증했으며 수안보 온천의 프리미엄 호텔은 내년 1월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3대 온천 명소의 놀라운 부활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온천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였죠. 60대 이상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회사 워크숍 갈 때 무조건 온천이었다는 분들, 온 가족이 설날에 온천 가는 게 연례 행사였다는 분들, 신혼여행을 온양온천으로 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곡 하와이가 진짜 대단했다고, 워터파크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고 회상하시더군요. 1990년대 부곡 온천에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온양온천 전성기에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전국 온천시설도 500개가 넘었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첫째, 1989년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되고 저가 항공이 등장하면서 일본, 동남아 온천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해외로 가자는 심리가 확산됐죠. 둘째, 국내 관광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중심의 관광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고 테마파크와 리조트 같은 신규 관광 콘텐츠가 등장했습니다. 펜션, 글램핑 등 새로운 숙박 형태도 각광받기 시작했죠. 셋째, 온천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낡은 시설, 노후화된 인프라, 변화없는 콘텐츠, 할아버지, 할머니나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젊은 세대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2017년 부곡 하와이가 폐업한 것입니다. 부곡 온천의 상징이 사라지자 온천가 전체의 침체가 가속화됐습니다. 2015년 부곡 온천 방문객은 150만 명대로 급감했고 전국 온천 시설수는 300개 이하로 줄었습니다. 많은 온천 호텔이 휴업하거나 폐업했죠. 그런데 2024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관광이 재조명됐고 가깝고 안전한 여행지가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힐링과 웰니스 트렌드도 부상했죠. MZ세대가 온천을 재발견했습니다. 온천 인증샷이 SNS에서 확산되고 레트로 감성과 결합되면서 할머니 세대 취향이 힙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워라밸과 짧은 여행 트렌드도 한몫했습니다. 주말 1박 2일 여행을 선호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2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온천이 각광받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힐링이 가능해진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3대 온천의 부활 스토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부곡 온천, 1972년 개발되어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부곡 온천은 알칼리성 유황 온천으로 pH가 9.1입니다. 수온은 약 78도이고 피부질환, 신경통, 류머티즘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약 3시간 30분 거리에 있죠. 1973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1980년대와 90년대 전성기에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1997년에는 부곡 하와이가 개장해 국내 최초 대형 워터파크 중 하나로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2017년 부곡 하와이가 폐업하면서 급격한 침체를 맞았습니다. 2017년 부곡 하와이가 문을 닫자 부곡 온천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2016년 약 200만 명이던 방문객이 2017년 이후 150만 명대로 급감했고 호텔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상권 공실률도 증가했죠. 지역 상인들은 솔직히 이대로 가면 온천가 자체가 사라질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주말에도 손님이 없으니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19년 창녕군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무려 379억 원을 투자해 부곡 온천 인근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곡 스포츠파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됐습니다. 천연잔디 축구장 3면, 인조잔디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테니스 코트 다수, 족구장과 게이트 볼장, 실내 체육관까지 갖췄죠. 전략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온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스포츠 전지 훈련과 결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582개 스포츠팀이 방문했고 선수 및 관계자만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평균 체류 기간은 3일에서 5일이었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컸습니다. 팀당 평균 숙박비만 500만 원이 넘었고 식비와 쇼핑 등 추가 소비까지 더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연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스포츠파크가 사람들을 데려오자 온천 호텔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곡 온천에는 24곳의 온천 호텔이 있고 총 1355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투자액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가족형 콘텐츠를 확충했습니다. 프라이빗 가족탕을 증설하고 키즈룸과 키즈풀을 도입했으며 글램핑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보드게임방과 놀이방도 운영하고 있죠. 시설도 현대화했습니다. 객실을 리모델링하고 스마트 TV와 와이파이를 완비했으며 인스타그래머블한 포토존도 만들었습니다. 온천 경험도 다양화했습니다. 황토 사우나, 아로마 테라피, 노천탕 리뉴얼, 24시간 운영 시스템 등을 갖췄죠. 한 호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온천물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요즘 고객들은 달라요. 경험을 원하고 인증샷을 원하고 특별함을 원해요. 그래서 저희도 변할 수밖에 없었죠. 부곡 온천은 온천과 스포츠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부곡 황토길은 맨발로 걷는 황토 산책로로 약 2km 코스로 힐링 트레킹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인공 폭포는 도심 속 폭포 경관의 야간 조명까지 연출해 SNS 인증샷 명소가 됐죠. 르네상스관은 구 부곡 하와이 시설 일부를 활용해 키즈카페로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실내 놀이공간으로 전천 후 가족 관광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축제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창녕 양파축제, 우포늪 생태관광과 연계한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2023년에 개통된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울산에서 부곡 온천까지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부산과 경남권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고 물금 IC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해졌죠. 부곡 하와이의 정상화도 모색 중입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소유주와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고 복합 리조트 형태로 재개발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부곡 온천의 완전한 부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259만 명이 방문했고 연말에는 30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8년 만입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 400만 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3부 온양온천의 대반전, 가성비와 접근성의 승리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온양온천, 1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온천입니다. 온양온천은 약알칼리성 라듐 온천으로 수온은 약 57도입니다. 신경통, 관절염, 피부병, 부인병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백제시대부터 기록이 존재하고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현종 등 왕들이 요양차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유명한 온천지였고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신혼여행 명소로 전성기 때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현재 온양온천에는 약 60곳의 온천호텔과 여관이 있고 30곳 이상의 공중목욕탕과 다수의 한증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양온천 역시 2000년대 들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후화된 이미지, 시설 낙후,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 젊은 층의 외면이 문제였죠. 2010년 약 350만 명이던 방문객이 2015년에는 약 280만 명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약 2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위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온양온천의 반격은 의외로 단순한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일반 공중목욕탕 입용료는 8,000원에서 1만 2천원이고 노인 할인을 받으면 6,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호텔 부설 온천은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이고 숙박비는 6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비교해보면 수도권 대형 찜질방은 1만 5천원에서 2만 원, 타 지역 온천 리조트는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온양온천은 50% 이상 저렴합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진짜 온천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양온천에는 다른 온천들이 갖지 못한 결정적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직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약 1시간 30분이면 도착하고 차량 없이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온천이라는 독보적 장점이죠. KTX를 이용하면 천안 아산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약 1시간 KTX를 타고 30분 버스를 타면 됩니다. 고속도로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이 타깃입니다. 금요일 퇴근 후 바로 출발해서 온천을 즐기고 일요일 저녁에 귀가하면 됩니다. 주말 1박 2일의 최적의 거리죠. 온양 온천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온천 로컬 맛집 조합입니다. 아산 지역 특산물로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인 아산만 굴, 도고온천 한우, 선장마을 순대국밥, 갈치와 갈치조림 골목이 있습니다. 온천 근처 맛집 투어가 활발합니다. 온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 한 잔과 함께 회식 문화를 즐깁니다. 예산은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대입니다. 가성비 좋은 숙식 패키지도 있습니다. 온천, 1박, 2식을 합쳐도 10만원 내외입니다. 가족 4인 기준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관광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천 갔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산굴도 먹고 순대국밥도 먹고 그게 진짜 여행이죠. 이러한 전략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온양 온천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합니다. 2023년 이용객이 237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11월 기준으로 42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새 79%나 증가한 것입니다. 주말 평균 호텔 가동률은 90%를 넘습니다. 아산시는 여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천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온천 전문가를 초청해 박람회를 개최하고 온천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과 결합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온천을 결합한 산업을 만들고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장기 체류형 온천 관광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브랜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300년 역사의 왕실 온천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세종대왕 테마 마케팅을 하며 K-온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500만 명을 달성하고 의료관광 허브로 발전하며 아시아 대표 온천 도시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사부, 수안보 온천의 프리미엄 전략.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수안보 온천.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수안보 온천은 1977년에 발견됐습니다. 알칼리성 단순 온천으로 수온은 약 53도이고 피부 미용, 신경통, 근육통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 평균 400만 명이 방문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인근 해발 350m 고지대에 위치해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서울에서는 약 2시간 거리죠. 수안보 온천은 부곡이나 온양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프리미엄 온천 리조트로의 변신입니다. 프리미엄 호텔들이 등장했습니다. 객실마다 전용 정원과 프라이빗 노천 온천이 있어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1박 가격은 3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힐링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콘셉트로 명상과 요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고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룸 서비스, 스파 트리트먼트, 프라이빗 다이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타깃은 30대에서 40대 신혼부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커플,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중장년층입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많이 오는 것보다 제대로 즐기고 가는 것, 양보다 질, 대중보다 프리미엄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인기 호텔 객실은 11월 기준으로 내년 1월까지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주말 예약은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마감되고 성수기 예약은 오픈과 동시에 마감됩니다. 재방문율은 70%가 넘습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일반 온천 호텔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급 리조트는 20만원에서 40만원, 프리미엄 리조트는 40만원에서 80만원, 최고급 스위트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모든 가격대에서 호황이죠. 싸서 좋고 비싸도 좋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안보 온천의 또 다른 강점은 온천 알파 콘텐츠입니다. 온천과 음식을 결합했습니다. 온천수를 활용한 조격 카페, 온천 계란과 온천빵, 온천수로 끓인 요리, 로컬 푸드 마켓이 있습니다. 온천과 공간을 결합했습니다. 온천뷰 북카페, 온천 테라스바, 온천 갤러리, 작은 공연장이 있죠. 온천과 액티비티를 결합했습니다. 온천 트레일, 즉 온천 호핑이 가능하고 온천수 조격 산책로, 야간 온천 투어, 온천과 별 관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MZ세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온천은 어르신들만 가는 거? 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온천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2023년 수안보 온천에 날개를 달아줄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KTX 수안보 온천역이 개통된 것입니다. 2023년 1월 KTX 중부 내륙선이 개통되면서 수안보 온천역이 생겼습니다. 서울 청량리역이나 수서역에서 약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죠. 특히 판교에서는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IT 기업이 많은 판교 직장인들이
새로운 고객층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KTX 타고 수암 보러라는 새로운 여행 패턴이 생겼죠. KTX 개통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2022년 350만 명이던 방문객이 2023년에는 373만 명, 2024년에는 40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방문객 비중이 40%에서 60%로 급증했죠. 역 주변에는 신규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역 인근 호텔과 카페, 음식점이 새로 생기고 셔틀버스 노선이 확대됐으며 렌터카 업체도 입점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수안보 온천의 미래 계획을 보면 프리미엄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초고급 스위트 객실을 늘리고 VIP 전용 시설을 확충하며 멤버십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다각화도 추진합니다. 온천 미술, 온천 음악 등 문화 결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계절 축제를 운영하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를 만들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온천 관광도 목표로 합니다. 친환경 시설 전환, 온천수 자원 보호,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죠.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500만 명을 달성하고 한국의 대표 프리미엄 온천으로 자리매김하며 세계적인 온천 관광지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이 관광지로 재조명되고 있는 온천 관광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소개한 온천지로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